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실행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프리소통 방송. 취업으로 향하는 잡잡잡잡 잡수원의 익스프레스 지금 탑승하시죠. 탑승하시죠. 아까 했던 거 해주세요. 화이팅! 이거에 한 20배 맞아요. 정도 더 크게 컸는데. 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듣고 계신 분들이 그쵸, 힘들까 봐. 귀가 아프실 수 아프실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오늘 매너건으로. 매너건으로. 저 항상 매너 있었어요. 매너건이 아니라. 진짜요? 그럼요. 맞아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파 안녕하세요. 자파. 오늘 썸네일을 저희가 얘기하느라 못 봤는데 맞아요. 어떤 거지? 궁금하다. 이따 봐야겠다. 그러니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무릎이 쑤시시다고. 아, 근데 날씨가 진짜 미친 것 춥죠? 같아요. 맞아요. 너무 추워. 갑자기 이렇게 추워질 수 있나? 그쵸? 말도 안 되게 추워요. 제가 보통 이제 출근할 때 웬만하면 창문을 열고 가거든요. 집에? 네, 집에 이제 환기를 좀 시켜놓으려고. 근데 이제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되는 네. 얼어요. 맞아. 얼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무릎이 얼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릎에서 막 삐걱삐걱 소리가 나더라고요. 난리예요. 진짜 삐걱거려요? 진짜 삐걱거려요. 진짜요? 싫어요. 시큰거려요. 비 올 때 말고 추울 때도. 추울 때도. 왜 그런지 찬바람에. 모르겠어요. 찬바람에. 그런 것 같아요. 건강 챙기셔야죠. 뭐예요? 이 안쓰러운 눈빛. 안쓰러운 게 아니었는데 방금. 아직 좀 부드럽게 굴러가가지고 제 무릎이 에이, 이제 곧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맞아요. 도시야. 슬슬 뼈가 시릴 나이. 이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진짜요? 쉽지 건강합시다 않아요. 우리. 건강합시다. 네. 운동해야 돼요. 운동합시다. 운동해야 돼요. 근데 운동하면 또 관절 나간다 그래가지고 또 고민되더라고요. 이런저런 핑계로 이제 안 하는 거지. 그래도 건강하게 네. 운동을 하면서 건쌤 젊음 지켜주시고요. 아니 잠시만요. 근데 안경 벗은 뽀로로 아니야?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안경 벗은 닮은 뽀로로 것 같기도 해. 닮은 것 같다고요? 네. 안경 벗은 뽀로로 눈 이만하잖아요. 저 눈 커요. 이거 클로즈업 찍으면서 눈. 클로즈업! 좀 무서운데? 무서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삼배간으로 유명했습니다. 삼배간. 삼배간 뭔지 아세요? 지금은요? 지금은 근데 고개를 살짝 들고 거북목을 하고 있어서 삼배간으로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광기. 광기 부담스럽다고. 죄송합니다. 네, 그만하시죠. 네. 오, 칭찬. 공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오늘 것만 넘어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유. 선물 준비했어요. 공유는 참아, 오늘도. 제가 공유를 좋아해서. 안경 벗고 런던하고 싶은데. 댓글은 감사하지만 감사합니다. 네, 멘트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도 잊지 말고 소개를 네. 해드려야겠죠? 네, 저 차례군요. 네.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발포정 발효식초와 다이어트 밀키트를 드릴 예정이고요. 네. 네, 한 번에 합격하는 취업 필독서 해커스 문제집과 잡스 원어원의 가족, 저와 트러스턴 컨설팅의 송진호 노무사가 쓴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길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목요일에 계신 우리 채은쌤이 쓰신 IT 개발자 필독서 코딩질로 함께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은 댓글 참여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취업 알잘 닭갈센터. 네. 좀 주제가 낯설고 어렵다 이래서 오늘 사실 건쌤이 음. 날씨 얘기만 하자고 하셔요. 하지만 그럴 수 없죠. 네. 오늘 날씨 얘기 절대 안 하고 바로 네. 좀 들어가 볼게요. 직무 경험도 쌓고 또 취업도 함께 할 수 있는 네. 이 채용, 연계형 인턴 소식들 정말 네. 소중한 기회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소중한 기회들이 지금 네. 잘 모르실 수 있는 공고들이 이제 떴어요. 그래가지고 음.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 오늘 참고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기업에서 지금 이 인턴을 모집하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현재 대표적인 기업들 네 군데가 있는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이제 LG 엔솔이라고 보통 부르죠. 우리 네. 주식쟁이들은. 그리고 이마트24와 MN서비스, SK MN서비스 그리고 이랜드 파크에서 네. 지금 채용 연계형 인턴을 모집하고 있다라고 해요. 뭐 각각은 기간이 다르긴 한데 네. 아마 이쯤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어떤 고민을 해요? 이 채용 연계형 인턴이 장단점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오. 거를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맞아요. 연계가 되면 다행이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근데 안 됐을 때 맞아요. 뭐 안 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인턴의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쵸. 얘기하는데 그렇게, 막 걱정하더라고요. 막 아. 나 그러면 채용 이제 연계 안 된 걸로 네. 전화 안 된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이걸 써도 되냐 맞아요.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네. 간혹 떨어졌다고 발생하더라고요. 생각을 간혹 네. 계세요. 맞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기업 아니고 다른 기업들에서는 이게 채용 연계형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맞아요. 아.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기억을 합니까? 네. 옆 회사
지금 막 뉴스도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인데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회다. 무조건 걱정하지 도움이 말고 된다. 써라. 도움이 무조건 된다. 도움이 무조건 된다. 도움이 된다. 그래서 네.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전환이 되면 네. 더더욱 좋은 더 좋은 거고 거죠. 안 된다 네. 할지라도 인턴 기회는 여러분들한테 좀 필수 조건이니까 이제 겨울 방학을 노린 인턴 공고 적극적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가운데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네. 채용이 LG 에너지 솔루션.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뭐예요? 이 정도? 아니, 집중하고 서로 지금 있었어요.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알겠습니다. LG 엔솔이 이게 사실 이제 인턴을 4개나 다루다 네. 생각하다 보니까 네. 이게 과연 여기가 베스트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니, 이제 저도 사실 이 이벤트를 하고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채용 연계형이라는 게 전환이 될지 안 될지 이제 구직자분들 입장에서 또 그게 걱정이 될 수도 그쵸. 있지만 맞아요. 바꿔서 생각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좋은 기회를 한번 지원해 보시고 사실 여기서 또 전환이 되셔도 더 좋은 기업에 만약에 합격하시면 그러면 또 거기로 선택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저는 말씀 좀 맞아, 드리고 갈아타기도 싶었어요. 되니까. 네, 그럼요. 네. 그럼 이 그래서- 채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네. 해주세요. 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대학생 인턴십이에요. 이번에 지금 3기 모집을 하고 있고 국내 해외로 이렇게 지금 전형이 모집이 되고 있는데 접수 기간 같은 경우는 저희 12월 11일까지 서류가 마감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타이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학생 인턴십. 그래서 지원 자격 요건이 여러분들 재학생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2년 9월 학기 기준으로 이제 4년제 정규대학 3학년 2학기 재학생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쉽게 풀어드리면 24년 2월 졸업 예정자. 그래서 요게 이제 23년 1년간 이제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고 24년도 1월 1일에 입사가 가능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거를 이제 보고 채용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 지원 자격 요건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게 약간 LG랑 삼성이 이런 것 같아요. 네. 이 대학생 인턴십이라고 네.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따로 잡아놓는데 해요. 네. 사실은 아마 이것이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상이 아닐 것 같긴 한데 네, 계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부끄러워서 네. 댓글 안 남기실 수도 그럴 있어요. 수도 있죠. 네. 맞아요. 네, 대학 졸업하신 지 좀 별로 안 됐죠. 아, 그래요? 아주 생생히 기억나죠. 생생히. 너무 기억나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맞아요. 뭐 조금 폭이 좁은데 네, 이 네, 반대로 네. 생각하면은 그렇죠.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뭐 거죠. 고인물들이랑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약간 좀 그런 경력이 더 많은, 네. 그쵸. 경험이 더 많은 분들. 네, 진짜 인턴을 한 3번 이상 했는데 또 인턴 막 맞아요. 옆에 그렇죠. 경쟁자로 온다든지 그쵸, 부담이 되죠. 대학생들 아니면-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막 석사, 박사 막 이렇게 했던 네. 분들도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 이제 학사단이 다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경우도 간혹 그거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경쟁자들을 이제 빡세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유리한 기회다라고 오히려 생각이 좋은 들어요. 거다. 네. 맞아요. 그럼 이 모집 분야는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모집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용 사이트 상에서 이제 개발, 공정기술, 설비기술, 제조진흥화, 품질, 생산 운영관리 그리고 영업 마케팅 PM 이렇게 네. 지금 채용을 하고 있고 네. 영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를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문돌이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채용 연경 인턴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안 뽑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LG 엔솔 자체가 지금 네.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구를 하기보다는 네. 뭐 최근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현대자동차랑 LG에너지 솔루션이 그 미국에다가 이제 합작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현지 공장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이야 우리가 막 대박이다 주식 짱이다 막 맞아요. 좋은 기업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불과 2년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죠.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적자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에 네. 이제 맞아요. 주요 납품을 하고 나서 맞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뜬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야 막 좀 이제 활성화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 기회가 좀 적더라도 당연히 이제 그런 기술직 분들은 지원을 하셔야겠고요. 영업직 분들은 좀 기회가 놓쳤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다음에 또 다른 기업들 네. 설명을 해줄 거니까 네, 그렇게 네,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더 네. 보태어서 설명드려보면 일단 그 개발 직군 쪽에는 팩 개발,
그리고 셀 개발, 뭐 원통형 전지 개발 이렇게 이제 직무가 조금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사이트 들어가셔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팩 개발 같은 경우는 기계, 전자, 전기, 화공 전공 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초점을 두셔도 좋을 것 같고, 셀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전지의 그 셀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거다 보니까 화학, 화공, 신소재 공학 전공자분들께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 마케팅 PM 쪽은 네. 이게 사업부로 세 개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보면 이제 자동차 전지 사업 분야, 그다음에 소형 전지 사업 분야, 그다음에 ESS 전지 사업 분야인데 각 사업 분야별로 여러분들 제2 외국어를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대 조건에 보면 이제 영어, 일본어 우대, 영어, 중국어 우대, 그다음에 영어, 유럽 현지어 우대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요 말은 결국 건쌤께서 말씀해 주셨었던 것처럼 이제 영업 마케팅 PM 분야의 직무는 사실상 비슷할 건데 진출하는 국가에 필요한 이제 언어를 하실 수 있는 인재분들을 조금 더 우대해서 채용을 하겠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인턴십인데 분야가 다양하네 이런 네. 댓글도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네, 네. 뭐 인턴십이라고 하지만 채용 연계형이잖아요. 연계니까. 예, 네, 그러니까 맞아요. 당연히 이제 그냥 사실상 신입 뽑듯이 뽑을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조금 더 세분화돼서. 그쵸. 네. 그리고 좀 미리 이게 뽑는다. 네, 맞아요. 미리 네. 뽑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히려 많이 뽑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괜히 이제 뭐 나는 인턴 해가지고 불안하게 살지 않을래, 신입으로 기다렸다 지원할래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간혹 그만큼, 그런 분들이 있어서 기회가 좋은 거다 보니까 채용 절차도 조금 까다로울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맞아요. 채용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지금 서류 전형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네. LG 웨이핏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이제 그 약간 그냥 뭘까 인성? 인성 검사만. 인성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면접 보고 중요한 건 이제 인턴십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한번 진행하고 나서 인턴십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전환형 인턴이다 보니까 네. 인턴십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최종 이제 2차 면접을 보는 또 것으로 봅니다. 네. 알고 있어요. 이제 네. 보통 이게 그렇게 나뉘거든요. 이제 전환할 때쯤 다음 면접을 본던지 네. 아니면 그 전에 그냥 면접 다 보고 나서 전환할지 말지는 그냥 통지하든지. 맞아요. 그두 그게 개로- 나은 것 같은데. 아, 그죠? 그래요? 약간 두 개가 나뉘긴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내가 인턴십을 잘했다. 그리고 내가 좀 우리 팀원들한테 만족도를 좀 높여놨다라고 하면요, 임원들이 보는 면접은 거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오히려 이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이제 이 기간인데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맞아요. 이제 면접이나 이런 것들까지는 굉장히 짧아요. 음. 근데 인턴 기간이 네. 1년입니다. 어. 그리고 2024년에 입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인턴십 자체는 2023년 네. 7월부터 7월부터. 7월부터? 거의 반년인가요? 아니요. 정정을 죄송해요. 제가 1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단위를 죄송합니다. 단위를 아마 잘못 보셨던 것 같아요. 이름 맞고요.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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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1개월간 프로젝트를 수행을 합니다. 네. 23년도 7월에서 8월 사이에. 근데 이제 요거는 계획된 일정이니까 아마 이제 변경이 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 지금 공고에 이렇게 떠 있는 걸로는 23년도 7월에서 8월. 네. 그거 1개월. 같아요. 건쌤은 네. 지금 이번 겨울방학부터 네, 시작해서 맞아요. 24년이라서 맞아. 1년이라고 최단하기를 한 생각했습니다. 1년간 하는 죄송합니다. 것처럼. 네,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 이러면은 좀 나쁜데? 다시 정정할게요. 어떡해요? 나쁜데? 아 좋지 않아요. 네. 내년이 2023년인데 2024년까지 그럼 1개월 인턴하고서는 그러니까 거의 1년을 그러니까 이건 사실 좀 미리 이거를 채용을 하겠다라는 기업의 어떤 의지와 사실 구직자 분들께서도 그래서 좋은 기업이 더 있다라고 한다면 골라 가셔도 됩니다. 근데 네, 그걸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근데 LG 에너지솔루션이 약간 이 정도로 컸나 싶어요. 이거 너무 위험 발언 아니에요? 너무한데?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또 이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일부 탑 대기업들 빼고는 네, 안 이 정도까지 하는데, 막 이렇게 기간을 네. 좀 미리 주는 경우는 모셔가야 거의 하나 없는데 봅니다. 네. 이게 그 미국에서도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걸 뭐 방송에서도 가장 처음에 소개를 네. 하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알아봤거든요. 음. 근데 수원 삼성이 아니라 언제 오셨어? 그 전체 매출액을 봤을 때 LG 에너지솔루션에서 이제 전기 그 배터리 사업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자동차 배터리 사업을 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막 이런 데도 있는데 다른 기타 기업들을 다 합쳐도 LG 에너지솔루션만큼 못 판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보면은 약간
이쪽 분야에서는 강자니까 지금 요새 핫한 그쵸. 기업이에요. 그런 거 맞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의 어떤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욕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제 인턴 끝나고 나서 다른 데 최종 합하고 나면은 거기 먼저 가도 돼요. 맞아요. 네. 잘 본인이 원하는 올라가시길 걸 바라요. 그쵸. 저는. 네. 근데 자꾸 찻쌤은 약간 네. 메모를 여기다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 댓글 하나가 진짜 소중해요. 맞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수원 삼성 팬이셨나요? 그거는 몰랐네요. 차쌤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번에는 이마트24 아무래도 조금 더 좀 친근한 맞아요. 기업이 아닐까 맞아요. 싶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전신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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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24가 사실 이마트24로 처음에 시작되고 출범된 게 아닌 거 아세요? 뭐예요? 옛날에 위드미 혹시 아세요? 아니요? 맞아. 모르세요? 맞아. 이거 세대 차이를 듣기. 그게 오래전이에요? 그쵸, 좀 되지 않았나요? 그래도. 그래도 최근 몇 년도 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오래 약간 그렇게 손절하고 벽칠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아예 몰라요. 위드미 맞아요. 아시죠? 네. 진짜 아시는 그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 위드미에서 이마트24로. 네, 그렇죠. 이제 맞아요. 이마트 그룹에서 네. 또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더 키운 네. 그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드미. 그 위드미는 아닐 텐데. 일성의 네 위드미. 네. 그래서 이 이마트24는 12월 4일까지 여러분들 신입 네. 인턴을 채용을 하고요.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좀 좋아하시죠. 네. 이제 다만 지원 자격 요건 부분에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전문대 이상 학력 소지자 분들께서는 내년 1월부터 4개월간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인턴 활동이 가능하신 졸업자이셔야 돼요. 그리고 2023년 8월 졸업 예정자. 이렇게 지원 자격 요건은 채용형 그 인턴 같은 경우는 좀 네. 이렇게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 채용된 인턴들은 최종 합격 여부가 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일단은 이 신규 영업점에서 개점 업무라든지 직영점 운영 실습을 네.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영업관리 직무 있잖아요. 네. 그 이제 리테일 기업의 영업관리 직무를 실제로 그냥 현장에서 체험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영업관리가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네. 이제 점포 이제 말 그대로 점주들한테 다가가가지고 그냥 하는 영업이 있는가 하면은 한 영업점 직영점을 담당해가지고 그냥 관리하는 영업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후자에 가까울 네. 것이다. 진짜 네. 실습. 실습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실습을 하고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된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이 조금 낯설어 하셨던 곳이에요. 그쵸. SK MN 서비스. 그러니까 네. 이게 뭐 하는 네. 기업인지 저도 사실은 솔직히 네.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께 네.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일단 SK 플래닛의 자회사고요. 복지 서비스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이게 그러니까 말이 좀 저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 분야를 보면 IT 솔루션 사업 분야, 그다음에 보험 중개 사업 분야, 그다음에 이제 콜센터 사업 분야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들 흔히 왜 그 OK 캐시백 아시죠? 그러니까 OK 캐시백 등과 같은 IT 솔루션을 관리하는 것부터 좀 시작을 했다고 해요. 예, 근데 SK 마케팅 앤 컴퍼니의 뭐 상품 이런 어떤 부문을 분할 이렇게 합병을 하기도 하면서 좀 성장을 했고, 예, 그래서 SK 그룹 내 그 포함을 해서 국내 100여 개 기업들 이렇게 대상을 해서 B2B 커머스 서비스 분야로 사업을 좀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너무 많은 정보를 빠르게 혹시 드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라요. 잠시 쉬어가는 소화가 안 돼요. 네. 맞아요. 쉬어가는 타임으로 좀 네. 이야기를 다른 아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전 단계로 넘어가죠. 어떤 부분으로? 저는 편의점이 더 편해요. 그럴까요? 맞아요. 이마트24 좀 살짝 아니, 아쉽긴 왜냐면은 했지만 많은 분들이 좀 S- 관심을 갖고 맞아요. 계실 거예요. 맞아요. 아니 SK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복지 서비스이긴 한데 네. 대부분 다 이제 ICT 이제 관련돼 가지고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진짜 많이 보일 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네. 사실 네. 전 단계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네. 지금 세 번째로 이마트24. 소개드렸던 네. 데 같은 경우에는 아, 네. 이공계열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인문계생들한테는 사실은 이제 막 뭐야. 맞아요. 결국에는-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왜냐면은 이 IT나 뭐 기계, 전기 이런 직렬은 인턴이 많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시청자분들은 다 문돌이에요. 문순이고. 그래서 편의점이 더 관심이 많은 것 어. 같아요. 이마트 24를 조금만 더 얘기를 한번 좋아요. 해볼까요? 어. 저 오늘 안 그래도 좋은 소식 들었는데 여러분들께 좋은 기운이 되길 바라면서 이마트 24에 실제로 이제 채용 연계형 인턴으로 근무를 4개월 동안 하시고 네. 오늘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최종 전환 되셔가지고 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좋은 네. 기운을 전달을 드리고자 와. 말씀드렸어요. 오늘 그래서 경조사로 했어야 되는데 좋은 소식으로 네. 좋은 이렇게 합격의 기운을 네. 여러분들께도 드리면서 네. 좀 아쉬웠던 부분들 추가하고 싶은 부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아, 나는 유통 쪽에서 일하고 싶다. 근데 유통이라고 하면 크게 3대장이잖아요. 이마트 24가 있고 이제 GS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 더 뭐 있죠? 이마트 24. GS, CU, BTS. BGF 이렇게 있잖아요. BSF. 네, 그리고 4대강이군요. 오. 죄송해요. 코리아 세븐까지 뺄 뻔했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네. 가장 큰 특징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차피 똑같이 유통 채널 해가지고 프랜차이즈 운영을 하고 편의점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돈을 버는 건 둘째치고 이제 점주들이랑 관계 막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마트 24가 점주들 입장에서 가장 좀 운영하기가 좋은 프랜차이즈라고 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연동형으로 네. 이 영업점을 운영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매출이 얼마가 나오면은 그 중에서 몇 퍼센트를 말 그대로 이제 로열티 수수료로 네. 지급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마트 24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 놓는데 그냥 그래서 정찰제처럼 그냥 한 달에 얼마 약간 이런 식으로 정해 놓기 때문에 매출이 진짜 많이 나오는 기업 뭐 이제 지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기본 고정 지출비가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의 여지가 사실은 거의 없어진대요. 막 예를 들면 매출이 갑자기 잘 나오기 시작하는데 떼어가는 돈이 더 많아지고 지출이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면은 사실 점주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랬으면 이제- 안 하고 싶고. 맞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찾아서 따지는 게 결국에는 영업관리직. 아. 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왜 이렇게 많이 떼가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사실 돈 문제가 제일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정 지출처럼 계속 이제 본사에다 납부를 하면은 네. 뭐 사실 그럴 일도 거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대요. 또 반대로 아니 내가 번만큼 로열티를 주는 게 네. 더 낫지. 어. 라고 생각해가지고 처음에 가맹점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마트 24를 시작을 하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대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또 이 점포 영업,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새로운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그게 또 위크니스로 다가오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영업관리 직무가 점포 영업까지 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최종합해가지고 들어가시고 나서는 이 점포 영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든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걸 설득을 잘한다라고 한다면 또 좋은 포인트가 될 거다. 좋은 포인트 짚어주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차쌤이 네. 편의점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역세권의 미니 점포 하나, 네. 주택가에 하나 이렇게 세트로 운영하는 네, 경우도 지역권으로 저렇게 세트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네. 실제로 창업하신 분들 중에 한 개 점포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뭐 지역권으로 브랜드권을 다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게 제가 창업한 분은 한 분 아는데 보통 한 세 개, 편의점? 한 세 개씩 해야 된대요. 네, 맞아요. 근데- 한 개에서는 돈이 남지 예. 않죠. 그리고 세 개 하는 가장 큰 이유 뭘 것 같아요? 세 개 하는 가장 큰 이유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버는 건 당연한 차쌤이 건데 힌트 주신 거 아니에요? 재고 관리하려고? 재고 관리하려고? 재고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뭐예요? 알바생 관리하려고. 인건비랑 맞아요. 이게 아. 한 곳에서 갑자기 저 오늘 아파서 못 나가요라고 해서 빵꾸가 난다든지 했을 때 이제 인력 관리가 바바바바바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한 군데만 있으면은 본인이 그냥 계속 몰빵을 다 해야 해야 되는 되죠.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좀 가까운 지점이라고 한다면은 네.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약간 알바생들한테 좀 이렇게 이쪽 부탁한다 저쪽 부탁한다 하는 게 좀 수월해가지고 훨씬 더 운영하기가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방송할 때 네. 무인 창업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아, 조금 나왔거든요. 그렇구나. 잠깐. 그랬더니 네네네. 편의점 창업이 나을까요? 아니면 무인 점포점 창업이 나을까요? 라고 물으시거든요. 어떻게 그쵸. 생각하세요? 그 가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떡해? 무인 점포 가가지고 이제 먹고
깜빡하고 이제 긁지 않고 가시는 분들. 요즘 그 카메라 있지 않아요? 아, 농담이에요. 저거는 좀 이제 상권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맞아요. 편의점하고 무인점포점은 카테고리의 한계가 좀 사실은 있어요. 음. 존재를 해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요새 시대는 편의점도 무인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좀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결국은 저는 무인 편의점이 없태도 무인으로 이렇게 조금씩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서 지금은 약간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저걸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나중에는 크게 의미가 저는 없어질 것 같기는 해요. 결국은. 저는 그 두 개를 병행하는 게 가장 네. 베스트한 초이스이지 않을까 싶어요. 무인과 편의점.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쪽에는 무인하고 한쪽에 편의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마트24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또 이마트24 자랑만 계속 하나? 그건 아니죠. 뭐 제가 이마트24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있나 봐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 내용도 다 지식도 없고요. 얘기하시더니.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 좋은 게 그 보통 이제 편의점 하면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4시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마트24도 심지어 24시간이라 써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24시간 해야 된다. 이게 무조건 점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트24는 그 운영 시간은 점주들이랑 같이 협의를 다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율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마트24는 열어요. 어떻게 여냐? 라고 하면 저녁 시간에 그러니까 타임 8시 이후나 9시 이후엔 특정 시간부터는 무인 점포로 운영을 맞아요. 하기로 요새 합니다. 많이 전환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먹튀 논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보이면은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가서 카메라 있는 것만 생각을 했잖아요. 요즘 이제 편의점들은요 입장을 할 때 애초에 카드를 찍고 입장해야 돼요. 맞아, 그거 봤어요. 네. 근데 카메라만으로는 잡기 힘들잖아요. 그럼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즘에 뭐 사실 이제 현금 갖고 계시 카드 거래하시는 맞아, 많이 거 거의 없으니까. 없으니까 카드로 일단은 개인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뭘 더 많이 가져간다든지 결제를 누락한다든지 맞아요.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안 발생할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다만 참조하실 부분은 이제 그 저녁에는 아무리 그렇게 카드를 찍고 오더라도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술과 담배는 팔 수 제한이 없다. 좀 있어요. 아. 근데 사실 이제 술 장사가 편의점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또 크죠. 저녁에서는 그러니까. 클 텐데 그쵸. 그거는 맞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좀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니까. 지금 솔직히. 시청하고 계시는 이마트24 운영진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가맹점주가 된다면 싸게 좀 연락지 부탁드리고요. 오, 좋네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네. 편의점을 뭐 창업을 한다면 네, 네, 여러 네. 지점을 같이 해야 네. 한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권리금도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배로? 그건 아니에요? 그 이게 권리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네. 다른 그런 상권에서 뭔가를 다시 또 들어갈 때 그 전 주인들한테 네. 주는 개념인 거잖아요. 네네네. 뭐 새로운 데 들어가세요. 권리금이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없는 거죠. 네, 어. 뭐 굳이 그리고 약간 기업에 뭐 이렇게 제출을 하는 그런 보증금 형태는 거의 요새는 이마트24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맞아요. 아. 제가 알기로도 네, 없어서. 꿀팁이네요. 네. 어. 음. 보니까 이마트24 지금 2003년에 설립됐는데 2014년에 신세계 그룹이 인수했네. 14년이면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죠. 맞아요. 근데 왜 모르세요? 그러게. 대학 다니느라 바빴나 봐요. 에이. 대학교 1학년.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위드미 그 편의점 자체가 네. 메인 스트림에 있지는 않았었던 맞아,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지방이나 네. 아니면 좀 약간 시골이나 시골에서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나다니면서. 그러니까 뭐. 대도시에만 계속 있고 청담동에만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감동이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부잣집? 아유, 재벌집 막내 아들님. 건진기. 골프장에는 보통 CU랑 GS만 있죠. 그러니까 이마트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냐고. 아. 근데 전 세븐일레븐이 네. 7시에 열어서 11시에 닫아서예요? 그 이제 아니. 네이밍 때문에 아 진짜인가요? 원래 저 뭔가 원래 그럴 그렇게 듯하지 할 수도 않아요? 있겠다 싶기는 하네요, 그죠? 저런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러게. 그러면 좀 다시 좀 본론으로 들어와 볼게요. 네. SK MN 서비스 이거 안 다루고 싶어서 자꾸 딴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건 맞아요. 이번에 어떻게 채용이 이루어지는지 좀 근데 여기가 해주세요. 종합복지회사라고 했는데 그 종합복지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를 SI 내포하고 있는 것 얘기하는 같아요. 거죠? 네, 맞아요. 네,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고 요새는 보험 중개도 지금 한다고 하니까. 네. 네. 왜?
네. CJ24도 있었어. 아무튼 요 네. 전형을 설명을 드려보면 네. SK M&N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서류 접수를 하고 있고요. 네. 12월 1일까지. 내일까지네요? 네, 내일까지네요. 내일까지고 서류 접수하고 그다음에 인적성 검사 보고요. 1차 면접 보고 그다음에 인턴십 수행을 한 다음에 우수한 이제 수료자들에 한해서 또 면접을 보고 이제 신입 입사를 하는 전형입니다. 네. 근데 사실 전 직무가 좀 한 자릿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가지고 네. 네,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또 내일까지니까 시간이 여유가 없잖아요. 네, 많진 않네요. 관심 그쵸? 많은 분들은 네. 빨리 네. 맞아요. 빨리 지원하셔야 될 것 해주시는 같아요. 게 특히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네. 뭐 기획이라든지 마케팅 네. 쪽도 뽑고 있단 네. 말이에요. 네, 회계 뽑고 쪽이나 있어요. 이런 네. 쪽.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인문계생들은 좀 이쪽만 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진짜 인문계 말 그대로 뭐 이제 어문 계열 막 이런 분들은 어디 취업해야 되냐 막 고민이 많아서 영업직으로 네. 가는 경우가 있는데 뭐 경영학과라든지 아니면 회계 공부를 했다든지 관련돼 가지고 내가 경영관리 쪽으로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꼭 여기 지원해야겠죠. 네.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랜드 파크예요. 네. 이랜드 파크. 네. 이 랜드파크네요. 이 마트가 아니군요. 아쉽네요. 네. 아까 저희끼리 이거 얘기할 때 이월드? 맞아요. 네, 얘기가 이월드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는 모르겠고 이랜드 계열인데 그죠? 맞아요. 이랜드 파크 건지 모르겠다고 어. 저희가 얘기를 했었었죠. 맞아요. 그 네. 아마 이랜드 그룹에서 네. 운영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은 네. 이제 이랜드 이 파크라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테마파크 막 이런 것들도 운영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이제 대구에 혹시 이월드 아시나요? 네. 대구에 이월드. 그러니까 지금 이랜드 관련해가지고 정보를 찾으면요, 대구의 이월드에서 지금 이제 일루미네이션을 한다는. 일루미네이션 뭔지 아세요? 빛. 불꽃 축제. 불꽃 축제 맞나요? 빛 빛 축제 아니에요? 빛 축제? 축제. 네. 예. 그거밖에 안 떠요. 미치겠어요. 대구까지 가지도 정보가 별로 못하는데. 없다. 그 이월드 얘기한 김에 놀이기구 좋아하세요? 놀이기구 저 무서워합니다. 전 진짜 좋아했는데 애기 낳고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참을 너무 안쓰러워 참을리. 애기들이? 아니 제가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요. 제가 진짜 웃긴 얘기를 진짜 하면은 좋아했는데. 놀이동산을 한번 갔어요. 이제 어린 시절.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키가 138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이전에는 얼마나 더 작았겠어요. 그쵸. 근데 이제 어머니는 놀이동산을 좋아하세요. 어머님이 그러실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대의 명분을 이제 저랑 같이 놀이동산에 간다라는 명분을 갖고 갔는데 제가 너무 키가 작으니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이제 막 롤러코스터 이런 거 못 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머니는 타고 싶고 저는 키가 안 되니까 안 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키 된다고 그 안전 요원들을 엄청나게 설득을 해가지고 태웠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 이후로 제가 놀이동산을 무서워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대려. 안전바가 진짜 위험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은 항상 위험하시기 준수하셔야 바랍니다. 됩니다. 어머니 저 그것 때문에 PTSD가 생겼습니다. 그 와중에 빅터님도 오셨어요. 빅터님. 네, 안녕하세요. 놀이동산이라고 놀이동산 생각도 말- 못했는데 뭐라고 놀이동산 말고 하죠? 뭐가 있어요? 테마파크? 테마파크? 놀이공원? 아닌데? 뭐라 그래요? 놀이공원 맞지 않아요? 아닌가? 놀이동산이라고 하지 않나? 월드? 땡땡 월드? 아닌가?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가셨어요? 그쵸. 저는 그러니까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봤자 진짜? 타는 거를 별로 못 하니까 전 바이킹만. 구경하러도 많이 가잖아요. 퍼레이드 뭐 이런 거. 근데 진짜 막 근데 그러면 또 퍼레이드만 보기에는 또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가면은 가는 김에 그치, 타야겠다는 그치. 생각이 좀 드는데 억지로 타긴 타요. 근데 타고 나면 이제 후회하죠. 그럼 나중에 여자친구가 막 너무 가고 싶다고 막 하면 무서운 거 어떡할 거예요? 타야지. 응. 너무 타고 싶다고 무서운 같이 거. 타야지. 혼자 탈 수. 그러면은 저는 이제 딱 보통 친구들이 그렇게 강요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아무리 이렇게 설득을 사슴 해도 같은 눈으로 못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 아니 못하겠다 해도 못하겠다 해도 진심인 것 같아. 다들 인정을 안 해줘요 친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한번 타요. 보여줍니다. 토하는 거? 제가 너무 끔찍했어 방금. 안 가래. 혹시 그 드라마 지옥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드라마 지옥 못 보셨어요? 그 지옥에서 그 심판받기 직전에 피해자들이 보이는 표정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로. 아니 저도 제 얼굴을 몰라요.
모르는데 친구들이 내리자마자 소리야? 바이킹을 타고 내리자마자 미안하다라고 하면 안 해요. 돼. 아, 맞아, 진짜? 맞아. 미안하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한번 보여줍니다 그냥. 그 일단 죽기 직전에 그 표정을. 일단 같이 가고 타긴 타는데. 맞아, 타긴 타요. 다람쥐 다음은 저런 거 못 보게. 저도 못 타요. 맞아. 저런 건 너무 저도 어지러운 거. 참을미하는 거 이렇게 막 뺑뺑 도는 맞아요. 거. 좋아하세요? 애기들 저는 무서운 걸 진짜 좋아해요. 어. 그래서 여행 가면 그 나라에서 특히나 미국에는 유명한 놀이기구들 있잖아요. 맞아. 막 세계 제일 무서운 롤러코스터 맞아요. 막 베스트 몇 이런 거 있으면 꼭 가요. 오. 진짜요? 번지 점프 해보셨어요? 번지 점프 안 해요. 저는 그거.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 저도 너무 좋아. 해봤다고요? 너무 재밌어요. 스카이다이빙 해보셨다고요? 저는 좋아서 했어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요? 너무 재밌는데? 어디서 하셨어요? 여행하실 때? 저는 전 하와이에서 너무 좋았어요. 갑자기 아니 안 무서워요? 아니 진짜 너무 약간 충격이에요. 스카이다이빙 해보신 분 처음 뵀어요. 아, 진짜요? 네. 안 무서워요? 안 무섭더라고요. 낙하산 안 펴지면 어떡해요? 그럼 죽나? 번지 점프는 죽나? 해보셨어요? 번지 점프 못 해봤어. 아. 아니 번지 점프보다 스카이다이빙이 더 무서울 것 같은데. 비슷- 저 것 근데 같아, 그쵸? 반대로 스카이다이빙은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번지 점프는 좀 무서울 것 같더라고요. 왜요? 스카이다이빙은 제 의지가 아니라 이분이 뛰어내리면 같이 뛰어내려야 동행을 되거든요. 하는 뒤에 누가 코치분이 해줘요? 같이 계시죠, 같이 해요. 직접 혼자 하는 그럼 줄 이렇게 알고. 매달려 할 있어요, 수도 이렇게 있는데 앞에. 저는 그냥 같이. 같이. 그것도 뭐 수료 받아야 돼가지고. 혹시 그 남편분도 같이 했어요. 진짜? 했는데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190에 뒤에 누가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좀 힘들어했어요. 진짜요? 네. 그 쉽지 체구에 맞는 옷도 별로 없고 그렇구나. 막 쪼였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래서 그게 힘들었지 뭐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외국에는 그런 체격의 분들 많이 많이 계시잖아요. 있는데 맞아요. 그랬는데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와. 두 분이 근데 남성분 두 분이 이렇게 뛰어 네, 맞아요. 낙하산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리고 맞아요. 실제로 제 이제 은행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이 은행 근무하다가 갑자기 6개월 동안 사라지셨었어요. 그게 왜 왜? 그러냐면은 그 패러글라이딩 있잖아요. 패러글라이딩 타다가 내릴 때 착륙할 때 잘못 내려가지고 착륙할 때 사고 많이 나요. 네. 가지고 이제 다리? 네.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어떡하나? 어떻게 하면 허벅지뼈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잘못 모르겠어요. 넘어져서 이번 아파. 수술을 하셔가지고 네. 이게 결국에는 나이 이제 들고 넘어지고 그리고 막 뼈 부러지고 그래요. 병가로 거의 한 6개월 동안 병원에서 못 나왔었던 와. 진짜 위험했던. 그런 거 생각하면 못 해요. 맞아. 그런 얘기를 그런 거 하면 들으면은 맞아요. 저는 막 그런 하는데 막 아니, 근데 왜 뭐- 돈 주고 위험한 짓을 하는지 맞아.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멋있어요. 그 스카이다이빙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어디서 뛰어내리셨습니까? 저는 프라하? 거기가 싸다고 해서. 야, 안 가본 데가 프라하고 가보고 싸다고 해서 미국도 가보고. 혼자 여행할 때 음. 신청해가지고 혼자 가서. 너무 멋있죠. 그럼 프라하에서 너무 뛰어내리면 막 잊을 맥주도 수가 마시면서 없어. 막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도... 좀 안전하게. 풍경 좋은 데서 한 번 맞아요. 더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 풍경이 안 좋아요? 그 뭔가 제 로망은 사람들이 꿈꾸는 로망은 스위스 아니면 뭐 하와이 이런 곳인데 체코는 싼 만큼 땅이 좀 많아요. 그 흙땅. 아, 푸릇푸릇하지 않고. 푸릇푸릇한 또 것도 나름의.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 좋은 환경을 어. 광경을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와, 대단. 여러분 뛰어보셨어요? 저는 진짜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근데 또 비싸요. 맞아요, 맞아요. 아, 비싸요? 비싸. 얼마 맞아. 혹시 얼마? 제가 했을 때 제 기억으로 한 3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네.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비행기나 네네. 뭐 이런 그 거. 경비행기 뛰어내리는- 타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뭐 사진 찍고 영상 촬영하고 하는 건 추가로 플러스. 들어있고. 아, 중간에 영상 촬영이라는 게 설마 그 뛰어내린 상태에서 그런 영상 거 촬영? 담아줘요. 같이 달고, 영상으로. 진짜요? 뛰어내리는 순간이랑 거기에 하늘에서 이렇게 잠깐 떠 있는 동안 해줘요. 오, 맞아. 많이들 제가 찍어야 되는 건 아니죠? 돈 그분이 내니까. 뒤에 이제 네, 전문가분이 뒤에서 전문가분이 해주시는데 해주시는 거. 맞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다음 한번 해보세요. 아, 예,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괜찮으실 수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놀이기구는 멀미가 나잖아요. 네. 근데 이건 그냥 뚝 떨어지는 거여가지고 기절하시는. 저는 아마 예, 기억을 잃지 않을까. 비행기 이륙하는 순간부터 기억을 잃지 않을까요? 아니 그리고 그 경비행기도 사실 무섭잖아요. 맞아 이게 무서웠죠. 저는 근데 겁이 없는 편이었나 봐요. 아. 그래서 별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럼 물어봐요. 준비됐냐고. 준비됐다고. 우와. 그냥 뛰어내렸던 거. 와, 진짜 대단하시다. 아니 저는 왜냐면은 그 호주에 이제 유학 중에
이제 타스메니아라고 호주의 제주도 같은 데가 있어요. 섬 같은 데가 이제 거기를 한번 놀러 가겠다고 막 혼자서 막 버스 타고 막 배 타고 막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는 비행기를 타야겠다 해가지고 경비행기를 예약해서 거기를 탔거든요. 무서워. 진짜 생명 생명 위협을 그건 좀 좀 느끼긴 해. 무섭다. 아니, 맞아요. 보통 이제 비행기 타면은 날개가 한 이 정도 흔들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막 맞아. 맞아. 기름 냄새도 나잖아요. 맞아, 엔진 기름 냄새 소리 나고. 너무 크고. 와, 맞아요. 소리도 너무 크고 맞아 맞아.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오, 우리 맞아요. 음향기술 감독님 동생분이 호주 놀러 가서 스카이다이빙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 카드로 고액이 한꺼번에 결제돼서 카드 잃어버린 줄 알고 전화했더니 아 그게 오 진짜 놀라셨겠다. 아니 보통 근데 응. 한 30만 원이면 그렇게 놀라실 만한 근데 뭐 다인이 결제했나 보죠 뭐. 다 하셨나? 네, 뭐 아. 다수가 한꺼번에 하셨네. 5명 정도. 사방팔막으로 360도 카메라 옆에다가 지원해달라고 드론 띄워달라고 그러고 세트로 그러니까. 음향 기술도 넣어달라고 그러고 오. 그래서 저는 네. 진짜 추천해요 스카이다이빙. 맞아요. 저도 너무 너무. 여러분 안전 제일. 근데 그런 거 쓰기는 해요. 생명에 뭐 지장을 근데 그게 더 무서워. 생명 그거를 이제 저기 하지 않겠다. 나중에 소송 같은 거 안 하겠다. 이런 거. 그럼 제트스키 이런 수상 레저는요? 수상 스포츠? 아 저는 이제 서핑을 서핑하시는구나. 서핑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균형 감각이 좋으실 제트스키는 뭔가 제가 의지로 제가 뭘 아. 많이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안 들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서핑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잘하세요? 아니요? 텐데. 뭐야? 서기만 하면 되지 뭐. 아, 약간 그 제가 있었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외국도 동양인들이 그렇게 많이 타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서핑을. 맞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와. 그거에 위축돼가지고 사실은 잘 못 타요. 이게 뭔가 다들 오히려? 쳐다보는 것 같으니까 의외로 이렇게 위축을 그러니까 의외로 이 모성애가 방송에서만 필요한. 저 굉장히 아이입니다. 아 진짜로? 그러신 것 같긴 해. MBTI 뭐일 것 같아요? 아이일 것 같긴 했어요. 저 ISTJ 그거 뭐 이런 거. 진짜? 왜냐면 신랑이 좀 보여. 진짜요? 이렇게 말해? 오 소름. 이게 잘하는 분들은 딱딱 아시더라고요. 오 소름. 오. ISTJ. ISTJ입니다. 이시죠? 찍었는데. 네. E랑 I랑 49, 51이에요. 아, 저도. 저 그래서- 어쩔 땐 E 나오고 어쩔 땐 I 나오고. 좀 기가 죽어 있는 날 I 나오고 아니 I이실 것 신나면 같은데 E 오히려. 나오고 저는 이게 좀 오히려 나이 들고 사회생활하면서 E가 커진 거예요? 아이가 커졌어요. 저도 완전 점점 그런 이었다가. 것 같아요. 네. 완전 E 같은데 여기. 아니에요. 저 좀 아니야, 나 이 되게 아이, 많이 인 가리고 것 같아요. 인스타 하루에 10개씩 올리신다고. 그거는 왜요? 생계로 하는 거잖아. 우리가 또 수입이 되면 생각보다 인스타 합니다. 잘 안 해요. 그래요? 생각보다 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과 또 저 좀 애써서 활기찬 느낌 그런 사람 우리 오늘 무슨 짠한 특집이에요? 그런 느낌. 아 빅토님도 맞아 저희끼리 빅토님도 그런 맞아, 얘기 한 그러신 적 것 있어요. 같더라고요. 아 맞아요. 선택적 I, 선택적 E. 네. 약간 이런 선택적 그런 E죠. 느낌. 사실 선택적. I 성향인데 저도. 아 근데 빅토님은 막 취미로 펜싱도 하시고 너무 그러기 멋있으시죠. 때문에 펜싱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 아이는 절대 못합니다. 왜요? 왜? 아이라서 펜싱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그 찔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아 뭐야 아니 이건 아이가 아니잖아요. 이건 I E가 아닌 거 I가 네. 아닌 것 같은데 아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하셔야 돼요. 그거 맞죠, 그건 맞죠. 운동하시고 맞아요. 축구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 축구도 위험해요? 축구도 위험해요. 아 보셨어요? 네. 저 2대2 되는 순간 진짜 그래 됐다 막 이랬는데 너무 진짜. 아쉬웠어요. 너무 진짜 깜짝 놀랐어. 사실 2대 0이었을 때 아 이게 내가 봐서 그런 건가 하고 껐어요. 아 진짜 껐다가 좀 궁금해서 딱 켰는데 다시. 바로 한 골 바로 넣고 그래. 또 넣고 이래서 맞아요. 그 넣으신 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죠? 조규성. 조규성님이었죠. 아 그분이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맞아요. 인스타를 들어갔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인스타 들어가니까 60만인가 70만이셨었거든요. 게임 끝나고 다시 인스타 100만 들어갔는데 100만이 넘으셨다면서요. 넘었어요. 어, 게임 한 대단하다. 게임 안에 더블링이 됐던. 그렇구나. 금요일에 월드컵 어디서 보시냐고 피토님이 금요일날? 물어보셨네. 진짜. 어디서 보세요? 근데 그 아직 그 버드와이저가 철수를 안 해서 자꾸 버드와이저 이러면은 어떡해. 약간 홍보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몰랐는데 그 버드와이저가 그 지금 현재 그 우리 월드컵 공식 스폰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공식 스폰서인데
금지. 금주이기 때문에 맞아. 거기서 퇴짜를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식 스폰서인데 퇴짜를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떡해. 그 돈으로 전 세계에다가 이 지금 그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게 그게 해결 아니라 방법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성수에 그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다 같이 응원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좋다.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마 거기를 가지 않을까. 어, 버드와이저의 얼마 다들 맞지 계획이 않았기 때문에 있으시네요. 지금 더 강조하는 겁니다. 버드와이저 관계자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의 통풍기가 있지만 맥주는 사랑합니다. 그러게 이겨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겼으면 좋겠어. 다치지 이기겠죠?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이겼으면 다칠 좋겠다. 때마다 진짜 심장이 가슴이 덜컹덜컹. 어디가 우승할 것 같아요? 우승국. 무슨 구? 나 이런 거 그냥 무조건 우리나라. 아, 우승국. 40을 가득 우승국. 우리나라라고 우리나라. 하시네요. 우승국이요? 우리나라 왜 안 될 돼요? 수도 될 있죠. 수도 될 있죠. 다 이기고. 아. 근데 너무 잘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ISTJ의 그거예요. 너무 아, 이성적인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하려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욕먹어요.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도 지금 있죠. 기적이 일어날 수도 현실적으로. 있죠. 흥민 소니 지금 가면을 쓰고 있고 너무 진짜 호날두 안쓰럽더라. 노쇼하면 좋겠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다 같은 마음 아닐까. 맞아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쇼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끝까지 보시죠. 저는 영국 대영 제국이 영국으로 브라질 아. 다들 다른 생각을 다 갖고 계시네요. 그래도 재미있게 끝까지 금요일도 응원을 그렇죠. 맞습니다. 해봅시다. 아 근데 좋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네, 돌아갈 필요성이 있지 맞아요, 않을까. 맞아요. 다시. 그래서 이 이랜드 2월들을 파크. 좀 마무리 짓고 네. 이랜드 파크 네. 인턴 모집 네. 어떻게 제가 쭉 되죠? 설명드릴게요. 이랜드 파크는 12월 11일까지 서류를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류 접수하고 이제 직무 적성 평가를 한 후에 면접을 보고 인턴 후에 최종 면접이 한 번 더 있고요. 네. 업종의 경우는 여러분들 부동산 개발하는 디벨로퍼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 시행, 기획, 뭐 사업 수지를 검토를 하고 인허가 관리하고 분양, 임대 관리, 마케팅 이런 직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인턴십을 수행을 하시는 동안에 참여하게 되는 프로젝트의 종류들을 말씀드리면 딱 감을 잡으실 것 같은데 이를테면 패밀리형 고급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 뭐 복합 신축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 뭐 혹은 골프 레지던스 개발 프로젝트와 같이 이제 실제 프로젝트 인턴십에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업무 역량도 쌓고 이제 전환이 되는 그런 공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네. 이게 그 생각보다 건축, 토목, 조경 막 이런 쪽 지원자들이 대부분 다 사실 건설사들을 가는 거를 이제 1순위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 네. 뭐 항상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향에 따라서 또 건설사를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막 뭐 이게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건축학과도 예전에는 이제 남자 중심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진출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건설사 이미지 자체가 남초회사라는 약간 그 네. 이미지가 있어서 야근 있어요. 많이 하고 네. 특히나 이제 건설 현장에 갔을 때 맞아요. 이제 인부분들이 결국엔 다 남성분들이 대부분이기 네. 때문에 약간은 그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그럼 그걸 살려서 어떻게 다른 길이 없나라는 그쵸.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네. 이런 PF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에다 지원하시는 것들도요. 굉장히 커리어를 쌓기가 굉장히 맞아요. 수월하고요. 네. 특히나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제 골프라든지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도 사업권 같은 것들을 따낸다고 시작하는 것부터 레지던스 같은 것들 분양하는 것까지 다 해보고 나면요. 단순히 이런 이랜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네.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이랜드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해 주세요. 이직하실 때 이직하실 도움이 돼요. 때도 네. 도움이 된다. 네. 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A부터 맞아요. Z까지 네.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아시는 분이 그 이랜드 계열 쪽에 계셨었는데 이런 채용 전개형 이런 채용 연계형 인턴과 같은 인턴 프로그램의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현직자분들께서 멘토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직무 역량 향상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오. 같아요. 네.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켄싱턴 리조트나 네. 막 이런 데들이 사실은 지금 네. 이랜드 파크의 가장 대표적인 네. 그렇죠. 네, 네, 호텔이잖아요. 좋더라고요. 네. 네, 리조트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뭐 건축학과 출신이시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동서울 터미널 앞에 있는 이제 한진건설에서 한진에서 하고 있던 그 강변 해머러 아파트 건설 현장에
이제 일부러 참여를 진짜. 기억이 있어요. 기억에 남겠다. 근데 이제 거기 몇 층인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제 이름을 써놨거든요. 시멘트가 마르기 전에 써놓고 이렇게 많이들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아, 기념으로. 진짜요? 네. 왔다 가고 네. 써놨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그때는 정말 지옥이었거든요. 막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딱 창문부터 열어요. 왜? 비 안 오나? 이렇게. 비 어. 오면은 그날은 그냥 쉬는 거니까. 쉬기도 하는데 보통은 출근을 시켜서 물을 퍼요. 건설 중일 때는 아니에요? 물이 차면 안 되니까 어. 빨리 말라야 되니까 물을 계속 퍼요. 근데 이물 푸는 게 가장 쉬워요. 사실 이 공구리 여러분 공구리 아십니까? 공구리 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고 벽돌 나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비가 안 오나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딱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나갈 때마다 막 그치 그래. 이럴 것 같아요. 뿌듯하고. 근데 심지어 이 건축 현장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여기 이랜드 파크를 지원하셔서 이제 현장에 가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호텔, 리조트 이런 네. 사업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인 네, 거잖아요. 네, 거의 내가 만든 느낌이 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아무리- 맞아요. 호텔 내가 이거 만들었다. 되게 맞아요. 저는 막 이만큼만 했지만 괜히 막 이게 있어요. 보람 맞아요. 차고만 그쵸.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 맛에 맞아요.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치킨에 빠질 수 없는 거 치킨 무 콜라. 콜라. 무. 다르구나. 다르네? 저도 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콜라 대신에 맥주 마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뚜비뚜비님이랑 똑같은 맞아요, 거에서- 맞아요. 어. 저 콜라 별로 안 콜라는 마시는데 네. 치킨은 꼭 항상 콜라랑 맥주를 아. 따로 마시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치킨 먹고 싶네. 뼈 vs 순살. 저 순살. 순살. 이유는? 귀찮아. 귀찮아서. 아니 근데 이유 이게 아니에요, 원래? 아니, 저도 사실 이제 순살이요? 네, 저도 네. 순살 파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 치물리에 분들은 그 뼈예요. 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뭐 다른. 순살은 대부분 다 이 뻑뻑살로 만든다. 나 뻑살 좋아해요. 저도. 아, 그래서 진짜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여기는 헬스쟁이라서 그래요. 헬스쟁이라뇨? 맨날 닭가슴살만 먹으니까 뻑뻑살이 이제 익숙한 거지. 맛있던데? 저는 이제 뻑살 그거를 상관 없는데 아마 치물리 분들은 인정하실걸요. 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뼈 순살. 저도 순살파예요. 뼈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아니 국내 닭들도 어, 있더라고요. 뚜비뚜비님 아니, 순살 중에 브라질 닭이 많아가지고. 다 뼈요. 맞아. 진짜 충격적이라니까요. 이게 근데 제가 브라질 닭을 사진을 한번 봐봐요. 못 먹어. 왜요? 왜요?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진짜요? 1m 정도 왜? 되는 저 그 길이에. 공룡인 줄 알았어요. 징그러울 것 그 같아. 너무 징그러워갖고 브라질 닭이라고 하면 저는 원산지는 꼭 보거든요. 아, 진짜요? 네, 괜히 브라질 닭에 뭐 저기가 봐봐요. 있진 않지만 뼈. 뼈가 막. 그래서 뼈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맛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부들부들하니. 훨씬 더. 제가 예전에 이제 호주에서 유학할 때 불닭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불닭이 한인타운에서 13불이었어요. 근데 제 주문에는 12불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반마리만 달라고. 너무 빵에 먹고 잠깐 싶다. 앉아 있어야지. 너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돈을 들고 닭을 먹어야겠다 해서 KFC를 갔어요. KFC의 마음 아파. 핫 스파이시 치킨을 그치. 근데 그 12. 맛이 그 맛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2불만 어치만 달라. 그럼 12불이라고 하면은 그때 꽤 많을 당시에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해봤자 지금 800원이었으니까 12불이면 한 10,000원 돈? 10,000원 돈이에요. 10,000원 돈. 10,000원 치킨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KFC에서. KFC에서. 그럼 많죠. 조각조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크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일주일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정말 거짓말 안 합니다. 이거 다 진짜? 걸고 일주일 우와. 동안 닭만 먹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그때 깨달았어요. 호주 닭은 우리나라 닭과 사이즈부터가 다르다. 호주다. 네, 그래서 그때 찾아봤는데 공룡이에요. 그렇게까지 그거 생각을 보면 못 못했네. 먹을 것 같아. 공룡이에요. 공룡. 진짜. 진짜. 맞아요. 사진 보면 그쵸? 못 먹어요. 다이어트 하고 싶을 때 봐야겠다. 아니 근데 포동포동한 게 난 뭐 너무 징그러워요? 눈이? 아니, 그러니까 닭의 너무- 느낌이 안 나니까. 닭이 아니라 내가 뭘 먹은 거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은 좀 그러니까 업계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크다. 저는 안 봐야겠어요. 왜요? 보면 못 먹어요. 국내산 닭가슴살만 드시나요? 저 그런 국산 이런 거는 상관 안 하고 음, 저는 그냥 다 먹는 것 같아요. 근데 퍽퍽살을 좋아한다. 나도 신기하다. 그러면 다리를 양보하시는 편이에요? 네네네네네. 저는 무조건. 왜냐 안 먹으니까. 목은? 목도. 목은
목을 기억이 없네요. 목을 누가 좋아해요? 지금 전국에 계신 목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금 난리 납니다 이거. 아 그래요? 나 몰라서. 날개. 나는 몰라요. 날개 안 먹어요. 저는. 날개 그냥 전 순살을 먹으니까 근데 저도. 그런 거를 잘 약간 구분하지 그러면은 않았던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가가지고 치킨집에 가서 치맥 한잔 하자 딱 가면요 막 이제 뼈 시키자 그러면 안 돼. 야 순살 안 돼. 순살 바꿔줄 생각 없어. 약간 근데 이런 느낌. 막 가리진 않아서 그냥 맞아. 있는 거 먹는 것 같아요. 있는 거 먹지만 굳이 맞아, 우리 감독님 목을 아 그렇구나. 목이 목을 어때서? 드시는구나. 전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요. 몰랐어요. 저 네. 어렸을 때 이게 부모님의 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어머니가 막 이렇게 아니, 어떤 아버님이 거를? 막 생선 먹을 때 그 이제 생선 눈알 같은 것만 드시고 말고 막 닭 먹을 때도 목뼈랑 그 살 없는 날개만 드시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근데 좋아. 저희를 먹이려고 어. 해가지고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막 그때 엄청 막 감동했었는데 지금도 그걸 드시더라고요. 저랑 안 드시는데도 그거부터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죠. 이거는 맛이구나. 맛이다. 목에는 또 항생제가 또 그렇구나. 있나? 네, 그런 얘기도 있나 봐요. 그래요? 오. 근데 뭐 항생제 여러분들 웬만한 돼지, 소 다 한번 항생제 시킬 때 먹고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순살도 맞아요. 마찬가지로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항생제 먹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덜 구워도 네.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다양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 4개 기업 인턴 채용에 대해서 좀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 채용 연계한 인턴 지원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유의해야 할 점들 일단은 마무리로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금 지원하는 시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네. 강조하지만 채용 연경 인턴은 이제 인턴 기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맞아요. 사실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을 얼마나 잘 받고 이건 다 제로 베이스로 다시 시작하고 음. 인턴 기간에 아무리 면접을 꼴찌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인턴 네. 기간에 주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강추를 하면요 무조건 전환되는 게 사실은 체험형 인턴. 물론 이제 티오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맞아요. 이 지금 채용들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린 채용들은 네. 지금 전환의 의지가 있는 채용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들어가셔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또 그리고 겨울방학 기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쯤에 이제 합격을 하신 분들께서는 다 결과를 좀 받으실 시점이고요. 또 탈락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슬퍼하실 수 있는데 슬퍼하지 마시고 이런 이제 좋은 기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환율 너무 고려하지 마시고 좋은 또 인턴이라는 몇 개월 그 근무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규직 전환이 안 되더라도 네. 그래도 그만큼 너무 연연해하지 그 마시고. 이상의 네, 가치가 있으니까 꼭 지원을 해봐라. 네. 이런 내용으로 좀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네. 우리 12월이에요, 이제 내일. 맞아요. 연말이고 또 학생분들한테는 겨울 방학이 있잖아요. 네. 취준생분들한테 한마디씩 해주세요. 이번 그 겨울 방학. 겨울에 저처럼 이제 아이들은 더 위축돼요. 집에만 머물고 오늘 점점 컨셉이 왜 이래? 오늘 약간 입에 거무줄이 치기 불쌍하다.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취업이라는 건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아무리 맞아요. 저처럼 네. 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해야지 그 표정의 변화도 찾아오니까요. 너무 집에만 머물지 마시고요. 좀 활동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기회는 언젠간 또 옵니다. 여러분들의 기회는 반드시 올 거니까 힘내셔가지고 지원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겨울 방학도 좀 알차게 보람차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다 항상 뵀던 분들이 오신 것 저 같아서 사심으로는 네. 댄디님 드리고 싶은데 네. 뭐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댄디님 진짜 오늘 말만? 감사했어요. 공유라니요. 공유 기억하고 계셨어. 그래서 어떤 분인가 했네. 그럼 이번 선물을 네.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막아볼게요. 네. 저희 매일 오후 5시에 네. 인사드립니다. 내일 5시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